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50화 비원의 신비공자 첫 번째 이야기. 이제 신교 내에는 신교의 2대 성물인 성화령과 종신동경 중 종신동경은 사라졌다. 이 종신동경의 효용을 아는 이는 신교 내에 몇 안 되는 극비였으나, 아니, 종신동경의 존재 여부도 대부분 신교 교도는 알지 못했다. 그러한 성물인 종신동경은 화령호교원에서 소멸하고 말았다. 그리고 마정 또한 진정 이 땅에서 소멸하고 말았으니 어두운 내실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얼굴은 어두움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내실은 일점 빛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이러한 어두움에 하등의 불편함이 없는 듯하였고. 그래, 알아는 봤느냐? 네, 증조부님. 이번 태양절에 함께할 마가는 몇이나 되느냐? 소식을 전해온 마가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는데 2가문 정도는 우리와 함께할 것 같습니다. 다만이라면? 네, 아무래도 증조부님이 태양절에 행사에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친히 나서야 한단 말이냐? 네, 가주들이 증조부님의 생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허허허허. 녀석들, 오락서니 하고는. 증조부님, 저조차 증조부님의 모습을 뵙고 증조부님으로 확신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2년 전에 혈가로 왔을 때 너는 나를 몰라보고 나에게 훈계를 받지 않았느냐? 끙.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나 어두움 때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나 생김새 등으로 나이를 헤아리기는 어려웠다. 다만 한 사람은 중년을 지나 노년의 길에 들어선 목소리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기껏해야 나이 20이나 될까. 그런데 어찌 나이 많은 노인의 목소리를 한 인물이 젊은 나이의 사람에게 증조부라고 하는 것일까? 흐흐흐흐. 너는 혈가에서 내려오는 혈마마마결이라는 무공을 보지 않았다면 나를 인정하지 않았겠지. 네, 증조부님께서 펼치신 마결로 저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해 여간 용을 쓴 이를 기억합니다. 너는 내가 풀어주지 않았다면 한각이 못되어 한 줌의 혈수가 되어 녹아내렸을 것이다. 휴.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흐흐흐흐. 잠시 대화가 없이 은은한 웃음만 흘렀다. 그런데 두 가문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증조부님.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대종가의 결정에 항상 불만이 있는 녀석들이지요. 물론 저희 가문도 대종사가 결정하는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인하여 12마가의 가주들은 하나같이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보고에서 가져온 성물을 대종가에서 독식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보물인 종신동경이 소멸했는데 어떤 이유로 종신동경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에 관한 이야기를 대종사는 함구하였으니 말입니다. 12대 자손. 무강아, 정말 종신동경이란 것이 있었더냐? 그리고 유산보고인 곳에서 나온 보물이 우리 혈과 무공의 기원이 수록된 것이 맞더냐? 도무지 알 수가. 하지만 대종사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천축국에서 내려오는 무공을 연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원이 요산에서 발견한 무공과 매우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망하의 근본인 대천축국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를 반복하며 중원과 뻔하여
지금은 중원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 무공의 근원이 요산보고에서 발견된 유전과 매우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대종사는 어찌 보면 무공의 생성이 요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이 중원의 무공뿐 아니라 중원을 둘러싼 나라와 민족들이 가진 무공이 요에서 시작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차차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종신동경과 마정이 이 땅에서 소멸했다고 하느냐? 네, 증조부님. 대종사근은 매우 우흉한 인물이지만 대종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약간의 허풍은 있지만 말입니다. 허허, 소멸했다니 마정도 함께 말이다. 마정은 내가 꼭 품에 넣고 싶었는데. 증조부님, 그래도 마화는 있지 않습니까? 마화는 마정을 품에 안고 살았으니 마화를 얻으시면 마정의 기운도 증조부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녀석. 무광이가 나의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다니 철이 든 것이냐? 아이, 왜 그러십니까? 너는 내가 왜 마정을 갖고 싶었는지 알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온전한 혈마마마교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증조부님, 태산을 쪼개고 대를 가를 수 있는 경지 말입니다. 녀석,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녀석이구나. 잘 들어보아라. 무광아, 우리 신규가 절대마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였느냐? 그야! 증조부님과 전전대 신교 대종사였던 불강마야를 따르던 자들이 요산보고에서 종신동경을 가져온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구나. 굴강마야 그놈이 종신동경을 날름했지. 너는 우리가 유산보고를 열 때의 일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 함께 방문했던 대부분 12마가의 가주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유산보고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주, 송천, 뇌전, 구마 가주가 유에서 돌아왔고 나머지는 소가주들만 돌아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글쎄요.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 돌아왔던 저희 할아버지, 당시 소가주께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린 나이 때 들었던 기억으로 소가주의 아버지, 당시 가주께서는 어떤 이유로 요산보고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혈가의 가주는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지. 나는 그곳에서 다른 12마가의 가주와 죽었구나. 아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다른 가주는 죽었으나 나는 천호신조 끝에서 마열상환 중에 혈정을 얻어 죽음에서 돌아올 수 있었구나. 아, 그런데 그곳에 혈정이 있었습니까? 너는 유산보고를 단순히 고대 왕국의 황제가 잠든 장소로 보면 안 된다. 중원무공의 시작은 바로 이곳, 아니, 어찌 보면 유산보고를 만든 국가가 아닌가 싶구나.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은 홍산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홍산 말입니까? 그렇다. 두 사람은 다시 잠잠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리고 난 유산보고에서 혈정의 혈기를 대부분 흡수했다. 또한 나는 혈신체가 되었지. 내가 왜 그렇게 마화를 원하는지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항아지체인 마화는 나에게 매우 특별하다. 내가 단순히 마정의 마기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증조부님,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의 가문 혈가와
나의 자손에게 무상지위인 혈신체를 물려주고 싶구나. 혈신체를 물려주실 수도 있습니까? 물론이다. 하지만 나에게 마와 같은 신체가 필요하다. 최적은 삼음지체이며 다음은 육음지체, 구음지체이구나. 오직 이들만이 혈신체의 문을 열 수 있단다. 내가 만약 이들을 통해 자손을 이을 수 있다면 이후로 이 자손을 통해 얻어지는 혈육은 모두가 혈신체가 된다. 물론 남아일 경우만 말이다. 아, 그래서 징조부님께서 마화를 그토록 권하셨군요. 그런데 삼음지체가 최적이라시면 육음과 구음은 조금 미진하구나. 그래서 이들은 차선이다. 내게 삼음지체가 최적인 것은 온전한 혈신체를 이룰 비결이다. 이 혈신체는 혈마마마결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혈리혈 풍혈마강의 기초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혈신체를 이룬 아이는 태어날 때 따로 벌모세수 대법을 진행하지 않아도 완벽한 벌모세수를 치른 아이로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문율십지의 지혜는 물론이고 뛰어난 무골로 태어나 어떠한 무공도 아이에게는 무리 없이 전수될 수 있구나. 또한 아이는 이미 일갑자의 내공을 가진 내가 공부의 내력이 있는 채로 태어나고 말이다. 오, 일갑자식이나 60년 공력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혈가가 마화를 얻는 것에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두고 노력해야겠군요. 허. 그렇지. 우리 혈가가 마도일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 신교의 대종사 가문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꿀꺽. 마도일세. 우리 혈가가 마도일세가 된다는 것과 신교의 대종과 반열에 오른단 말인가? 그렇구나. 가주야. 그렇구나. 허. 그렇다면 증조부님, 이번 우리 신교의 태양절 거사에 증조부님께서 직접 출두하십니까? 그럴까 한다. 내 신부는 혈가의 반개, 혈마공자로 말이다. 혈마공자? 그것은 그렇고. 뭐? 모르실 말씀이라도 두득. 혈마공자는 본인 앞탁자에 손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차례로 두드렸다. 그래? 연애 모형가를 만나보았느냐? 네, 아무래도 증조부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녀석들은 증조부님 말씀대로 송강현 저작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상거래를 하는 것인지 많이 놀랐습니다. 연애 모형가는 매우 욕심이 많은 무리다. 그들은 선비족으로 보통 중년인보다 더욱 까다로운 녀석들로 중원의 패주가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녀석들이지. 나는 과거 유산보고에서 나왔을 때 모형가에서 나의 중상을 회복하기 위해 1년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모형가의 가주 모형태화는 그때 안면을 가졌지. 그에게는 놀라운 부하들이 있더구나. 당금 구주 21천 중 이에 속한 부하들도 있고 말이다. 섬캐묵장이란 녀석도 보았지. 성태묵장을 말입니까? 그는 구주 21천 중 4괴에 속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구주 21천에 가장 늦게 오른 자이지만 그의 실력은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물론이다. 녀석은 나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지. 그리고 모형태에게는 그를 제외하더라도 또 다른 구주 21천에 속한 고수가 있었는데 그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는 나보다 뛰어난 녀석으로 보였다. 오, 증조부님보다 말입니까? 대단하군요.
그렇지. 하지만 내가 삼음지체만 품는다면 녀석들은 나에게 한 줌의 실력가로 전락할 것이다. 아, 그나저나 녀석들은 우리의 제의를 수락했느냐? 네. 하지만 지금 우리와 동조한 가문으로는 태양절에 대종사와 대종사를 따르는 무리를 축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률은 7대 3으로 열세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형가에서 고주 21천에 속한 고수를 파견해 준다면 우리의 거사는 성공 확률이 오히려 7대 3으로 우세할 것입니다. 그래. 녀석들에게 조의 소금을 준다고 약조했습니다. 잘했구나. 지금 여는 초의 소금과 철이 필요하지. 난 비록 장사의 백리세가에는 연줄이 없지만 남군가와 연줄이 있구나. 남군가는 지금 초의 왕실의 부마 가문이 아니더냐. 연에게 소금과 철을 주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모형가 고수들이 10만 대산 종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질 없이 진행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태양절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고주 21천에 고수를 용병으로 들여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백년 수곤의 혈과 염원을 이번 태양극양절에 꼭 이뤄야지.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이들은 바로 혈가가주인 혈견마백 종무강이었고 상대는 종무강의 증조부로 불린 인물이었다. 정말 그의 증조부가 맞는다면 그는 이미 요산보고에서 죽어버렸다는 12마가의 가주 중 혈가의 가주였던 혈선자 종무역천이지 않은가. 그는 과거 약 70년 전에 신교가 요산에서 발견한 요산보고로 들어가 탐욕으로 대종사에게 반기를 들었던 12마가의 가주 중 하나였다. 당시의 일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반기를 들었던 인물은 당시 대종사를 은밀하게 따랐던 당대 사만비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신교비사에 단 한 줄로 적혀 있을 뿐이었으니. 아무튼 이들의 대화는 신교 내에 경천동지할 담소였으니 과연 1년에 한 번 태양절에, 그것도 4년에 한 번 있는 태양극양절에 무슨 거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어두운 밀실은 침묵하였고 더욱 짙은 어두움으로 물들어갔으며 비원은 봉황도화원이라 불렸고 이는 10만 대산 종산에 있는 신교대전을 중심으로 서북방으로 사리길에 있는 신교 3대 금지였다. 이 비원의 주인은 마교의 대종사 모량수 구양태적의 고명딸인 장중봉 마화 구양정이었다. 이곳은 그녀 외에 그녀의 하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다만 비원의 경비 무사로 마교의 호위무사 주작단 100여 명이 상시 파견되어 1년 사시사철 365일 6시간을 호위하고 있었다. 이 비원은 종산의 중심인 신교대전에서 서북방 사리길에 있었지만 주변 반경 1, 2에 걸쳐 도화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지 이곳 비원은 언제나 도화꽃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 비원의 도화꽃은 기후 탓인지 몰라도 1년에 단 3개월을 제외하고 언제나 만발해 있었으니 전설에 의하면 신강에서 내려온 신교의 2대 대종사는 신강 천산 서왕모의 도화원에서 몇 그루 복숭아나무를 가져와 이곳 종산 비원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허허, 서왕모라니? 이 서왕모는 중원의 설화에 나오는 사망호제와 결을 같이 하는 현무가 지키는 중원 북쪽의 신이었다. 아무튼 그곳 천산의 서왕모가 하늘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도화원을 만들었는데 설화에 의하면 그 도화원의 복숭아는 일반인이 먹으면 능히 100살이 넘게 장수하고 무인이 먹게 되면 능히 이갑자의 내가공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아무튼 도화원은 천산의 묘목을 가져다 심었고 기후 특징으로 1년에 9개월 정도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도화원은 늘 도화 꽃향기가 넘쳐 진동했다. 또한 무시무시한 유괴의 환상진이 이곳 비원을 신비지처로 만들고 있었으며 낯선이가 이를 무시하고 비원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환상진으로 광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곳 비원의 꽃잎은 실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으며 아름다운 정원에 한 공자가 나와 있었으니 이 공자는 인중지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인가? 허허, 다른 모습은 거두절미하고 그의 손이 어찌 여인의 손보다도 고울 수 있을까? 섬섬옥수 신비한 매력으로 주변에 화사한 풍광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비록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 팔각정에서 차를 마시며 도화 나무에 핀 꽃들을 말없이 감상하고 있었다. 스르륵, 스르륵. 신비로운 여인은 바로 공자에게 다가갔으며 이 아름다운 여인을 공자와 비교해도 전에 굴리지 않는 마력에 미가 있었는데 어허, 여인은 바로 이곳 비원의 주인인 마화 구양정이 아니던가. 이 여인은 천천히 공자의 팔각정으로 걸어갔으니 그녀는 공자의 사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아무튼 여인은 공자에게 신비롭게 다가갔으며 그리고 이 여인이 공자를 보는 눈빛이 연인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모습이지 않은가. 여인은 사슴과 같이 눈망울이 맺힌 매우 아름다운 눈이었으니 일반인 남자가 이 여인의 눈빛을 보았더라면 가슴이 진정되지 않으리라. 공자는 눈빛에 이체가 스치며 오셨소? 네, 저는 공자님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오. 소저는 절대 나의 시간을 방해한 것이 아니오. 네, 그런데 공자, 날이 흐린 날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직 공자께서는 밖으로 출입을 삼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화령호교원을 나온 지 아직 만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어느 때보다 몸이 좋소. 그래도 여인의 아름다운 이마에 주름이 지어졌다. 허허, 여인의 이마에 주름이 졌어도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조금도 흠이 없었으니 오히려 인상이 구겨져도 신비한 마력을 만들어 주었다. 점심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처소로 드시지요. 아직 더 있고 싶소. 난 따뜻한 기온과 도화 꽃을 보며 잠시 생각을 정리할 것도 있고 말이오. 하, 참으로 어려운 분이구나. 도무지 이분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 어릴 때부터 수많은 마가 공자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내 말대로 하였는데 이분은 도무지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니. 여인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고 그런데 오늘은 몇 놈이나 걸렸소? 네? 이곳 비원을 찾은 녀석들 말이오. 그것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양노인께서 오시면 물어보지요. 어제는 10명의 무리가 이곳 비원의 무단으로 출입하였다고 하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군. 그런데 공자, 정말 공자께서는 백리성 공자가 맞는가요? 허허, 마화의 말이 무슨 말인가. 백리성이라면 류지역이 분한 이곳 송강현 관부의 수석 포졸이 아니던가. 이런 그의 얼굴과 신형은 독정에 의한 양력으로 모두 흑빛이었는데 허나 지금은 얼굴색과 피부가 관옥과 같은 피부와 얼굴색이니 어찌 이런 기사가. 물론이요. 나는 백리성으로 바로 이곳 송강현의 수석 포졸이요. 물론 관부로 복귀하면 포도로 진급할 예정이지만 말이요. 아,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외부와 신형이 가히 인중지룡이 되었어요. 후후후후. 제 얼굴에 그런 금칠은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구양소저는 제가 오래전에 송강현 저작거리에서 정 노인과 만났을 때보다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았소. 얼굴에서 빛이 나니 말이요. 극히 아름다운 여인은 지역의 칭찬에 얼굴이 붉은색으로 변했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여인은 남자의 칭찬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공자님, 공자님의 몸은 좀 어떠신가요? 나보다 소저가 더 걱정이요. 나와 한 몸이 된 후 마정의 기운과 항아기의 기운 중 절반이나 건네주지 않았소. 그러니 소저는 좀 더 정향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이것. 지역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꺼내주었다.
어젯밤에 잠시 나갔다 왔소. 공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전은 나와 한 몸을 이루며 음과 양의 조화를 얻었다고 하나 몸을 보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저녁에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왔소. 하나는 300년 남짓된 하수오와 하나는 400년산 산삼이요. 네? 어찌 이런 귀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이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하실 수 있었습니까? 나는 소저와 함께 기원을 체험한 후로 매우 큰 심득을 경험한 것 같소. 그래서 이러한 영물에 따로 기감하게 되었소. 다른 사람에게는 하늘에 큰 도움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영물인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집중하면 지천으로 널린 영물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요. 류지혁은 짙은 미소를 지었다. 아. 어찌 사내가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더란 말인가. 마화 구양정은 삼음지체를 완벽하게 치유한 상태였으나 종전 삼음지체의 형벌로 이뤄진 항하기를 자신도 모르게 뿜어낼 때 마화 곁에 있는 사내라면 누구든지 이성을 잃고 마화에게 굴복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류지혁의 황금 미소로 숨이 멎는 것임을 마화 구양정은 절대 알지 못하리라. 아, 공자가 다른 여인들 앞에서 이런 미소는 보이지 않았으면. 여인은 질투의 화신이 아닌가. 지금 마화 구양정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고 지혁이 내민 영물을 손에 받아 들고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으니 오늘도 어제와 같이 날파리가 날아온 것 같소. 네? 날파리라니요? 이곳 비원의 일을 궁금해하는 마가의 식구들 같은데 짙은 마기를 뿜어내는 것으로 본다면 어제 온 양상군자보다 더 뛰어난 녀석들로 아무래도 양노인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소. 그럼 츠츠츠츠츠츠츠츠 스팟! 류지혁의 신형은 점점 흐릿해졌다. 하지만 백리 공자님. 점심은? 구양정이 다급하게 한마디를 하였지만 마침내 류지혁은 신비롭게 사라졌으며 하늘의 오후의 햇살이 부서져 날렸고 도화원의 도화꽃은 만발의 햇살을 떠안고 있었다. 물론 도화꽃은 사방에 짙은 향내를 내며 이 비원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 꽃잎도 실바람에 하나 둘 날리고 있었는데 주작단 여무사 20여 명은 검진을 이루고 10여 명과 대결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서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용호상박의 대결이었다. 확실히 무력은 10여 명 남무사들이 앞섰지만 무력이 열세인 20여 명의 여무사들은 검진으로 맞서고 있었으니 시간은 거듭하였지만 더욱 팽팽한 대결이 고무되었다. 그러나 검진으로 대결하는 주작단의 여무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력이 소진되어 갔으니 챙챙챙챙챙챙챙챙챙 이럴 때 주작단 여무사들의 작은 실수가 진행되면 상대 남무사들 즉 이비원은 침입자들의 폭거로 잔인하게 짓밟힐 것이 분명했다. 여무사들 각자는 시간이 흘러 본인이 들고 있는 검이 무거웠으며 또한 기력이 쇠하여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었다. 허허, 이를 보고 있었던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안절부절 불안한 눈빛으로 초조하게 관전하고 있었으니 큰일이군. 다른 조원들이 이곳으로 오려면 아직도 반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주작단 무사들은 총각이 못되어 침몰하게 생겼으니 지금 상황에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작단의 검진에 잘못 뛰어들면 나뿐 아니라 주작단 전체가 삼도천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노인의 두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고 이는 잠시 후 벌어질 참상을 예견이나 한 듯 노인의 두 눈은 더욱 진한 공포심을 담은 눈빛이 되어 있었는데 이 눈빛은 총각이 지나고 더욱 불안에 떨렸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